보통 운동 구력이 쌓이면 골격근 1, 2kg 늘리기도 어렵다고 들었는데 디로딩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이 안 그래도 있었는데 저도 AI 활용해서 앞으로의 운동 방향을 설계해 볼까 합니다. 솔로인 시기를 보내는 마음가짐이 궁금합니다. 재밌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좋아요. 다이어트가 너무 힘든데 승현님은 식욕 돌 때 어떻게 견디시나요? 저는 핏 위주로 보는데 대보썰처럼 몸이 좋아지기 위해 개구리 먹어봤다라던가 삼형제 대결이 성사되었는데 순위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오호, IFBB 프로 내추럴 보디빌더가 말아주는 Q&A 시간입니다. 오랜만이죠? 저희 메인 콘텐츠에 가까울 정도로 자주 하다가 잠깐 끊겼었는데 기다리신 것 같아서 다시 끌어왔습니다. 흥미로운 질문들이 꽤 많았는데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운동에 관한 것과 뭐 인생에 관한 것들 뭐든 사소한 것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한번 가봅시다. 준혁이님의 질문입니다. 메인 세트를 4에서 6회 정도 가져가신다고 했는데 체스트 플라이나 랩풀다운 같은 종목들도 해당되나요? 종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컴파운드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 그러니까 복합 관절 운동들,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 신경계 피로도 동원하면서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 류의 운동들은 4에서 6회 정도. 그리고 단순 관절, 말씀하신 뭐 체스트 플라이나 덤벨 컬, 레그 익스텐션 이런 동작들은 그 이상 개수를 조금 더 많이 합니다. 2배 이상 합니다. 또 때때로는 20회 이상 고반복 세트를 동원을 할 때도 있어요. 일전에 풋살 좀 하셨다고 들었는데 다음에 볼 한번 차실 계획 없으신가요? 되게 궁금합니다. 20대 때 친구들이랑 볼을 제가 잘 차는 건 아니지만 군대 가서 처음 볼을 차는 거에 맞들여가지고 전역하고도 많이는 했는데 잘은 못 찹니다. 그냥 빠르기만 했어가지고 열심히 뛰고 빠른 거만 장점이었어서 좋아만 했습니다. 어쩌다 골 한번 넣으면 좋아하고 막 잘 때 누워서 갑자기 자기 전에 생각나고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그 장면이. 그 정도로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러니까 보디빌딩을 더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뒤부터는 이제 안 찾고 그게 벌써 10년이 넘어갔네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다시 공 차라고 하면은 완전 못 하겠죠. 특별히 기회가 생기지 않는 이상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은퇴하고는 할 수도 있겠다. 근데 부상 확률이 있어서 못 뛸 것 같아요. 한동안 운동 쉬었다가 다시 하는데 스트렝스 우선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스트렝스를 우선한다기보다는 체력적인 거를 좀 다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스트렝스도 체력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근력, 지구력, 뭐 유연성, 기타 등등 모든 체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 집중을 하셔야 돼서 스트렝스도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우선으로 한다기보단 다 같이 천천히 좀 끌어올리는 듯한 느낌으로 다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되게 빠르게 올라가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적응이 근력은 빨리 복귀되고 적응하는 데 반해서 관절과 결합 조직들은 다시 적응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가십시오. 팔이 항상 강점이신 것 같은데 전완근 운동도 따로 하시나요? 아니면 한다면 어떤 종목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완근 운동 따로 안 한 지 꽤 오래됐네요. 옛날에는 이 추감기를 따로 장비 사서 할 정도로 많이 했었는데 어느덧 안 하고 있습니다. 당기는 운동을 자주 하다 보니까 피로도 때문에 안 하나 봐요, 제가. 어쨌든 안 하고 있습니다. 디로딩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시나요? 주기나 방법 궁금합니다. 디로딩을 안 합니다. 디로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새는. 디로딩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이 안 그래도 있었는데 지난 그 에메랄드컵 준비할 당시에 디로딩을 안 했어요. 하려다가 안 해봤는데 문제 없었고 또 제가 이제 많이 참고하는 리서치 중심의 코치도 디로딩 필요 없다 이렇게 하길래 저도 디로딩 안 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디로딩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보디빌딩에서의 디로딩은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에 따라서는 필요 없다. 저는 왜 필요 없냐면 평상시에 운동 강도와 피로도 조절이 잘 되게끔 프로그래밍 하는 스타일이라 디로딩의 필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근데 막 몰아치고 쏟아붓고 다 털어내고 올인하는 스타일이시면 디로딩이 필요할 겁니다. 몸무게 70kg인 분이 턱걸이 한 개밖에 못 하는데 4분할을 괜찮을까요? 빈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네, 좀 빈도가 적기 때문에 4분할보다는 4분할을 하면서도 당기는 동작을 계속 빈번하게 할 수 있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4분할을 하고 쉬고서 2분할 또는 3분할을 섞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당기는 동작을 일주일에 2번 이상 하실 수 있게, 또는 4분할을 하시면서 턱걸이를 매일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주에서는 레슨 못 받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장소가 없어서 어디서 또 나우이 테니스나 아니면 다른 데서 협조를 해주시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서 할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은 장소가 마땅치가 않네요. 저도 가슴 등을 묶어서 운동한 지 꽤 됐는데요. 저는 등을 먼저 하고 가슴을 하면 등이 지쳐있는 느낌이 나서 가슴 할 때 등이 잘 안 잡히고 불안정한 느낌이 나서 잘 안 되던데, 가슴 운동부터 하고 등 운동을 하면 가슴 할 때 등이 사용돼서 좀 풀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보면 오히려 반대로 등부터 하는 게 더 느낌이 좋다는 지인들도 있던데 뭐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걸까요? 번갈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알약빈더님 등 두 종목 하시고 가슴 두 종목 하고 등 한 종목 하고 가슴 한 종목 하는 이런 식으로요. 김승현 선수는 가슴 등 같이 하는 날 어떤 순서로 하시는 게 더 좋은가요? 저도 등을 먼저 하는 게 좋은데 왜 차이 나냐면 어디에 강점이 있냐, 이것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밀기에 강점이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몸의 밸런스 자체가 이제 밀기 쪽으로 가서 여기가 조금 더 단축이 강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강한 단축 때문에 당길 때 충분히 늘어나지를 못하거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가슴 밀기를 한 다음에 당길 때 조금 불편할 수 있죠. 반대의 경우는 또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분과 주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 그래서 전 밀기가 당기기보다 더 세기 때문에, 현저히 세기 때문에 당연히 당기는 거를 먼저 하는 게 좀 편하고 잘 된다. 고질적인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하체를 길게 쉬는 중인데 상체 분할을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푸시 풀로만 계속 하자니 회복이 안 되는 것 같고, 가슴 등 어깨 팔로 하자니 하체를 쉬는 틈에 상체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이점을 잃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일단은 무릎 통증이 있으신다는 거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좀 주의를 하시되, 푸시풀로만 계속 하자니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고민을 하실 필요 없는 게, 푸시풀 하시고 하루 쉬고 푸시풀 하고 하루 쉬면은 충분한 회복을 보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체를 만약에 아예 안 한다는 가정 하에서는요, 또는 가슴 등 어깨팔 쉬고 가슴 등 어깨팔 쉬고 뭐 이런 식도 가능하고. 근데 가슴 등 어깨 팔 이렇게 하니까 하체를 쉬는 틈에 상체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이점을 잃는 것 같다? 그것도 좀 말이 안 돼요. 가슴 등 어깨 팔이 왜 이점을 잃죠?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된 게, 푸시풀로만 계속 했을 때 회복이 안 될 만큼의 운동 강도로만 운동을 해야 된다고 강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푸시풀로 하시되 운동 강도 조절을 하면서 빈도를 일정하게 가져가거나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휴일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고민할 게 없습니다. 10개월 차 헬린인데 이 몸에서 보디빌더나 SNS 바디빌더들 몸으로 어떻게 커지는지 신기합니다. 이 작은 몸에서 커지려면 근성장 속도 같은 건 결국 구력이겠죠? 식단이랑 운동 강도는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10개월이면 사실 이제 뭐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당연히 누구나 올챙이 시절이 있고, 저도 벌써 20년이 넘게 운동을 해오는데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되돌아보면 와, 내가 완전 처음 운동 시작했을 때 어땠을까, 이게 가물가물해요. 기억도 잘 안 날 만큼. 푸시업도 20개, 30개도 막 버거워서 힘들어 했던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고, 벤치프레스 막 60kg, 70kg밖에 못했고 처음에. 근데 이제 빠르게 올라가긴 했지만 뭐 그런 시절이 어쨌든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꾸준하게 많이 누적이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이 소셜미디어 상의 보디빌더들은 약물 쓰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 그리고 약 안 쓰더라도 보정이나 사진빨, 조명빨 이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뭐 그런 갭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갭이 있다 한들 지환님만의 속도대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막연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마라톤 42.19km 이거 언제 뜁니까? 그죠? 근데 그냥 달리다 보면 결승점에 이제 다다르게 되듯이 비슷하게 그냥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어느덧 몸이 좋아져 있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제자리 걸음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제자리 걸음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열심히 뛰어요. 근데 정작 제자리 걸음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열심히 뛰는 것, 너무 많은 시간을 운동에 할애하는 것, 이게 의외로 나를 발전 못하게 가로막을 때가 있다. 그런 것들을 빨리 직면해서 스스로 깨닫는 그 순간 딱 좋아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 초급자이며 직장 생활과 육아의 병행으로 인해 주 4일 하루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승현 선수 예전 영상을 보고 첫날 가슴 어깨, 둘째 날 등 하체 후면, 셋째 날 어깨 가슴, 넷째 날 하체 전면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항상 2시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분할 같은 4분할을 할 때 시간이 약간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3분할 혹은 일반적인 4분할로 변경해보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종목을 더 컴팩트하게 하시고 세트도 2세트 정도로 컴팩트하게 줄여주셔도 돼요. 많은 종목들을, 많은 볼륨을 수행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근데 좀 컴팩트하게 자주 운동을 하신다면 문제없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강점 부위는 더 컴팩트하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발전하나요? 그러면서도 자세적인 것과 텐션과 중량이 올라간다면 발전한다. 물론 이제 프로 보디빌더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많은 시간과 볼륨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아니시기 때문에 초중급자이시기도 하고, 또 육아라는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일을 병행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에 또 감사하면서 조금 시간을 좀 아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너지도 아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웜업 2회, 1회 적혀 있는데 안 적혀 있는 종목들은 이미 앞에서 웜업 포함 본세트를 했기 때문에 웜업 안 하고 본세트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운동 중간중간에 웜업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다면 뭐 낯선 운동하거나 아니면 무게 적응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나 이럴 때. 근데 보통 무게 적응 없이 이미 충분히 몸이 다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거의 바로 수행을 하는 편입니다. 김태현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영상으로만 김세현님을 보는 시청자이지만 전부터 봐온 느낌으로는 참 솔직하고 담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멋진 남자 어른이라 생각 들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고 싶다는 롤모델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승현님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라던가요? 승현님의 생각과 말들 그리고 이것저것 생각하시며 공들인 운동 루틴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 이런 질문 남깁니다. 청주에서 부상 없이 편안한 운동하세요. 2분할 같은 4분할 루틴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도 이제 멋진 남자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때때로 저도 뭐 유치하게 굴 때도 있고 실수를 나 왜 그랬지? 라는 후회를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이래야 성장하는 거더라고요. 항상 올바르게 살 수 없더라고 사람이. 그렇게 살아보다 보니 40살까지 또 이런 또 물론 이제 단편만 보신 거겠지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또 참 다행이다. 너무 못 살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돼서 또 감사한 댓글입니다. 저한테도 이제 롤모델이 있죠. 보디빌더 중에는 없고 너무 유명한 사람 아니어도 주변에 그냥 참 이 친구는 이런 면이 참 본받을 만하구나,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전 그 사람이 또 롤모델이 된다고 봐요. 근데 계속 바뀔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저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장점을 좀 보고 싶어 하고 그거를 좀 본받고 싶어 하는 편입니다. 뭐가 됐든 이제 내가 갖지 못한 좋은 점을 좀 본받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유명한 분 가운데서는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인데 이국종 교수님도 롤모델이죠. 성격도 사실 좀 닮았어요. 주변에서도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말투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거부터 해서 좀 많이 비슷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주변에서 해주셔서 저도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분을 닮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거 아닌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분에 비해서는 저는 보잘것없이 굉장히 모자란 놈이라 부끄럽죠. 이쯤에서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이 걸린 제품 랭킹닷컴과 콜라보해서 출시한 고독한 식단, 고독한 계란기리 볶음밥을 아주 많이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고독한 데이 행사 중입니다. 매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고독한 데이 행사 때 큰 폭으로 할인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 번도 안 드셔본 분들 아직도 계십니까? 저희 시청료라고 생각하시고 얼른 한번 주문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맛은 제가 무조건 보장드립니다. 그리고 무려 단백질이 한 끼 식사로 손색 없는 고단백 37g, 40g에 육박하는 37g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단백 식사, 근성장을 위해 계란기리 볶음밥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준영님의 질문입니다. 탑 세트에서 증량 횟수의 기준을 몇 회로 잡아야 할까요? 저는 지금 8회로 잡고 있긴 합니다. 사실 제가 탑 세트라는 훈련법을 하지를 않다 보니까 또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도 들고, 그래서 사실 증량 횟수의 기준을 제가 이렇게 딱 정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제가 많이 참고하는 코치들도 한 8회 정도로 많이 이야기하는 거 봐서는 탑세트는 아닌데 그냥 증량의 그 기준을, 그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형님은 운동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 고찰을 하시는 편 같은데 그런 것들을 즐기시는 편인지 아니면 많은 생각 때문에 힘들 때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안 힘든 것 같습니다. 잠깐 나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거고 생각을 멈추지 못할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역시도 그냥 사람의 기질이고 타고난 천성이다 라는 거를 받아들인 뒤로는 오히려 나는 이게 장점이다, 생각이 많고 이 아이디어 넘치는 이 번뜩이는 이 머릿속이
오히려 이게 축복이구나 라는 생각도 가끔 해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여러 가지 고찰하는 걸 즐깁니다. 심지어 요새는 이제 AI와 대화를 통해서 그거를 더 명확하게 나 혼자 막 두리뭉술 하던 그런 생각의 감각들이 이제는 AI와 대화를 통해 좀 구체화시키기가 되게 쉬워졌잖아요. 더 심화시키기도 좋고. 그래서 좀 AI랑 이런저런 대화 나눠보면서 운동 말고도 그냥 삶에 대해, 철학에 대해, 뭐 아니면 그냥 시시콜콜한 것들에 대해 생각을 좀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재밌어요. 뭐 가까운 예로 지금 가장 최근에 채팅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가까운 예로 상대를 위한다고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을 제가 AI랑 나눠봤거든요.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런저런 답변을 해주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화를 통해서 또 내가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만약에 진짜 말대로 누군가가 제가 싫어하는 행동을 나를 위한답시고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거를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지라는 이제 좀 위로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좀 받았어요. 이게 철학적으로도 제 질문이랑 좀 비슷한 논쟁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공리주의 그리고 칸트의 의무론 뭐 이런 거를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밌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리주의는 결과만 좋다면 결과만 좋다면 어느 정도 싫은 행동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칸트의 의무론적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도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처럼 다루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다. 뭐 이런 논쟁이 있으니까 여기 사이에 균형이 또 필요하다. 뭐가 좋다,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 둘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철학적인 거 외에도 전 뇌과학을 좋아해서 뇌과학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는데 그건 또 너무 지루하니까 넘어갑시다. 근데 뇌과학을 좀 많이 추천드립니다. 책이나 이런 거 많이 봐보세요. 보디빌딩에 은근히 이게 활용하기가 너무 좋고 저는 그 뇌과학적으로 파고들면서 저는 몸도 발전했다고 느껴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살짝 짓궂은 질문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삼형제 대결이 성사되었는데 순위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어허. 저는 뭐 당연히 제가 더 순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자신감을 갖고 해야 되는 거니까 선수라면 프로라면 그죠? 아마 유진이나 은충이 형도 동일하게 그렇게 본인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더 높을 거다. 제가 셋 중에 높을 거다. 그리고 둘 중에 다이어트 제일 잘한 나머지 한 명이 그 다음 순위가 되겠죠. 저는 다이어트 잘할 자신이 있으니까 높게 주는 거고 결국에는 내추럴은 감량을 잘한 사람이 좀 더 높은 순위를 받더라. 근데 100%는 아니다. 거기에서 또 이제 얼만큼의 강점과 인상적인 실루엣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또 보여줘야 되고 하다 보니 기대되네요. 드디어 성사가 어쨌든 됐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기쁘고 순위와 어쨌든 이 삼형제 몇 년간 이렇게 꿈을 같이 이제 쫓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이 먹고도 그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종착역은 아니지만 한 페이지를 이제 어느 정도 아름답게 장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벌써부터 이제 즐겁습니다. 그리고 아마 팬분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결과와 별개로. 그래서 나머지 두 선수도 잘 준비해서 서로의 베스트 모습으로 순위 중요하죠. 순위 중요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번외로 정말 감동이 있고 멋진 무대 사진과 무대에서의 경험을 꼭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내추럴은 와다 도핑 관리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운자로나 위고비는 현재 와다 기준으로 모니터링 대상이지 금지 약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런 펩타이드를 쓰는 것도 내추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펩타이드는 일부 성분 제외하고는 금지 대상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그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금지는 아니고 모니터링 대상. 근데 금지돼 있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아닌가? 이거는 좀 찾아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외 이제 그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도 내추럴 보디빌딩 계정 이런 논란과 이런 논쟁이 좀 있더라고. 근데 어쨌든 펩타이드도 금지를 하는 게 맞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금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문제인 건데 저는 어쨌든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사실 보디빌딩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크게 없다. 금지를 해야 되는 거는 사실 뭐 공정성이나 뭐 경쟁의 투명성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성수의 건강이나 부작용에 대한 것들 때문에 금지를 하는 게 맞죠.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다면. 근데 그 위 두 그 약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대중화됐고 어느 정도
이 안정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거잖아요. 쓰고 있으니까 다들 일반적으로. 그러면 뭐 이건 개인의 자유 영역인데 어쨌든 간에 두 개는 해봤자 손해기 때문에 다들 안 쓸 거다. 그 외의 펩타이드는 근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와다가 이거 도핑 관리 기준이 되는 게 맞는데 이거 참 어려운 영역인 것 같습니다. 와다가 모든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에 다 관리해주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와다 산하의 이제 카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 너무 극히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좀 아쉬워요. 팔꿈치 슬리브 뭐 쓰시나요? 저는 프로칼로 제품 사용 중입니다. 프로칼로에서 나온 더블 레이어 제품. 너무 두껍지 않고 탄성도 적당해서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팔꿈치 슬리브는 프로칼로 추천드립니다. 전 제일 큰 사이즈 착용 중입니다. 지금 머리도 너무 멋있지만 옛날처럼 짧은 머리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짧은 머리 뽐뿌가 많이 오는데 특히나 지금처럼 이제 더울 때는 근데 또 자르면 후회하더라고요. 작년에 잠깐 잘랐다가 좀 후회했어요. 근데 또 짧으면 짧은 대로 또 장점이 있고 길면 긴 대로 또 매력이 있고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를 떠나서 그 내가 가진 이미지를 때로는 강조해야 될 때도 있고 좀 중화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약간 너무 인상이 너무 강해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부드러워 보이고 싶어서 짧은 머리보다는 좀 긴 머리로 중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형님 돈 지금까지 모은 거 얼마입니까? 20억 되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20억 있었으면 좋겠다. 씨. 여기 PD님은 아실 텐데 제가 서울 와서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돈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아까 이제 여자친구 얘기도 했었는데 서울 와서 제 인생 망했어요. 5대 운동, 벤치, 스쿼트, 데드, 바벨로우, OHP 10 곱하기 10 1RM의 60%를 메인으로 하고 서브 두 종목씩 5일 운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쉬다가 다시 하려니까 살도 찌고 중량도 많이 내려가서 10 곱하기 10으로 다시 하려고 하는데 질문 드려요. 다시 하시는 거 치고 너무 볼륨이 많으세요. 이 10 곱하기 10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은 어느 정도 체력적인 게 좀 좋은 선수, 훈련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바로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물론 이 원RM의 60%면 그렇게 부담은 없겠지만, 그래도 천천히 시작을 제가 코로나 셧다운 때 있잖아요. 헬스장 아예 문 닫았었을 때. 그때 한 3, 4주 정도 운동 쉬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열어가지고, 짐TP 시절에 가서 이제 스쿼트를 했습니다. 100kg로 10개씩 3세트 했어요. 일주일 갔어, 근육통이. 한 달 만에 하니까. 그래서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프레스 플라잇이 견갑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프레스는 견갑을 고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인 후인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또는 플라이도 마찬가지로 견갑을 고정시키는 게 좋은지 움직이는 게 좋은지 이처럼 플라이와 프레스를 할 때의 견갑 포지셔닝에 대한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프레스 할 때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견갑은 좀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견갑이 너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세팅해 놓은 상태가 어느 정도 얼마나 잘 유지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세팅 값은 어깨가 불편함 없이 벌어지기 위한 세팅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너무 막 전인했다 후인했다 이렇게 크게 움직이면은 보통의 프레스 동작에서는 불편함이 초래가 될 겁니다. 플라이는 반대로 약간의 전후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고정시켜 놓으면 오히려 좀 불편함이 초래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벌어질 때 내 척추 자체를 좀 앞으로 이렇게 밀어낸다라는 느낌으로 팔이 벌어졌다가 반대로 몸통 자체, 척추가 결국에 몸통이겠죠? 몸통이 앞으로 기울어질 듯이 팔이 벌어졌다가 전체가 반대로 뒤로 기울어지듯이 이제 팔을 모았다가 하는 느낌으로 반발력을 좀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좀 견갑이 좀 전후인이 살짝 일어나야겠죠. 가슴과 어깨를 동시에 하는 날 질문입니다. 이런 푸시데이 때는 하루에 가슴과 어깨를 번갈아 하는 것이 좋나요? 아니면 둘 중 하나를 다 끝내고 나머지를 하는 것이 좋나요? 개인적으로는 어깨를 다 끝내고 가슴을 하려면 피로도 때문에 가슴에 자극이 거의 오지를 않네요. 또 가슴, 어깨를 번갈아 가면서 하면 근육을 잘 조졌다 하는 대사적 스트레스가 덜한 느낌입니다. 김세현 선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사실 대사적 스트레스만을 목표로 운동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장력이 얼마나 잘 유지되고 수행 내내 퀄리티 높게 구현이 됐냐, 테크닉이 이거를 우선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피로도 조절을 하면서 어깨를 하고도 가슴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순서가 사실 큰 상관이 없게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잘
펌핑도 되고 잘 조졌다라는 느낌을 좀 추구를 하시는 게 좋다 하시면, 저도 이제 너무 운동이 안 됐다 느낌 받는 거 저도 싫어하긴 하니까 한번 다 끝내고 가시는 게 낫고, 그 볼륨 자체를 너무 무리를 하지 않으시면 문제 없을 거다. 저도 최근에 거의 몇 개월 동안을 가슴 다 끝내고 나서 어깨 하는데 전혀 피로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방해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운동은 몇 살 때부터 시작하셨나요? 중2 때, 중2 때 시작했습니다. 중2 때 겨울방학 때, 그때 당시 저희 때는 장나라 누나가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논스톱. 그걸로 이제 장나라 누나의 누나라고 하니까 이상하죠. 장나라 1집을 제가 사서 그거를 테이프를 늘어질 때까지 들으면서 운동을 겨울방학 내내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고서 중3 때 딱 돼가지고 체육 시간에 옷 갈아입는데 와, 야, 이 가빠 봐봐 이렇게 해서 애들이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최근에 제 생각이 든 게, 운동을 일찍 시작하는, 어린 나이에 일찍 시작하면 고점이 더 높아지느냐에 대한 질문을 달아주시진 않았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는 운동 빨리 시작하면 더 몸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추측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운동을 아주 어린 나이에 시작한 대다수의 인플루언서들은 몸이 그렇게 고점이 높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때 굉장히 그 SNS, 그 인스타그램을 떠들썩하게 했던 트리스틴 리 기억하시나요? 그 친구가 어느덧 23살이 됐는데 지금 계정 들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몸 좋은지. 아, 좋아요. 몸 되게 좋아요. 멋져요. 근데 우리가 상상했던 그 고점까지는 도달을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운동을 일찍 시작하면 그냥 고점에 몸이 일찍 온다. 남들보다 일찍 시작한 것만큼 온다. 고점이 높아지지는 않더라. 제가 중2 때 시작했으니까, 왜냐면 고점이 높아진다면 전 지금보다 더 좋아야 됩니다. 20 몇 년, 30년 가까이 운동을 했으니까 10년 한 친구들보다 3배는 더 좋아야 돼. 근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운동을 일찍 시작하면 그냥 일찍 몸이 좋아진다. 더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속도 그대로 앞당기는 것뿐, 미리 끌어다 쓰는 것뿐, 고점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 그래서 공룡 유전자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른 나이에 몸이 빨리 좋아졌다. 사실 고점이 더 높아질 리는 사실은 없다. 그러니까 천천히 보세요. 멀리 보고 가십시오. 당장 빨리 좋아져야지라는 급한 마음 갖지 않으셔도 돼요. 언젠가는 운동 계속 꾸준히만 하면 좋아지는 거니까 지금 당장 더 몇 세트 더 하고 쉬지 않고 더 하고 이런 스스로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건 어린 나이에 정신병 걸리는 일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렇게 강박을 버려야 돼요. 173cm에 70kg이고요. 근육량이 30kg인데 체지방률이 22%입니다. 근육량이 적어서 그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냥 그대로 정체되었습니다. 아하. 이런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진행 후에 체지방률 10% 초반대를 만드는 게 먼저일까요? 다이어트란 생각을 평생 안 해봤는데 이도저도 아닌 성장이 멈춰버린 몸이라 변화를 주고 싶어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슐린이 민감해야 됩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좀 우리가 못 만드는데 되게 중요해. 그래서 체지방률이 조금은 낮아지면 더 유리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근육량이, 제가 스펙이 똑같아요. 173cm거든요. 제가 근육량이 40kg가 조금 넘어요. 그럼 지금 10kg 차이 나는 거죠. 그죠? 몸무게가 내가 시합 체중 73kg인데 체지방률은 3%, 4%일 거고, 그죠? 3, 4%될 거고. 근육량이 10kg를 오르면 80kg가 되죠? 그럼 비슷해. 지금 내가 80kg, 79.7. 그죠? 10kg를 근육량을 올리시는 거를 목표로 가셔야 되는데, 그냥 체지방률 22%에서 막 올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10% 근처까지 낮춘 다음에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고 더 신나실 겁니다. 체지방이 높은 상태에서는 운동해도 티도 안 나. 벗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옷 입었을 때는 조금 등치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옷 입었을 때 티 나려고 운동하지 마세요. 벗었을 때 멋있게 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겁니다. 만 39세 넘어가기 3달 앞뒀는데 저랑 비슷한데요? 저는 이제 이번 달에 만 39세입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한 운동에 재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동기부여를 위해 고민하던 중 바디빌딩 대회를 나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몸을 키워서 나가게 되면 얼추 40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나이에 그런 대회에 처음 나가는 게 가능할지, 정확히는 경쟁력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국내 대회 중 저 같은 초급자가 나갈 만한 대회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운동을 올해 처음 시작하셨다. 대회는 지금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현실적으로. 요새는 일반인들, 그러니까 초급자가 나갈 만한 대회에도 이미 아까 말한 중학생 때부터 운동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20살 넘어서 나와요.
이미 막 5년에서 10년 가까이 운동한 친구들이 첫 대회를 나옵니다. 20대 초반, 중반에.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가셨다가 조금 자존감이 깎여서 그 운동을 흥미를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혼내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 주신 분 충분히 이런 생각하실 수 있고 되게 흥미를 운동에 느끼고 있고 몸 만들기에 대한 이제 재미를 느끼고 계신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러닝 시작했다고 바로 보스턴 마라톤 대회 생각하지 않듯이 천천히 멀리 보고 하세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르렀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나가셔도 돼요. 요새는 마스터즈 리그도 활성화돼서 이제 50세 이상도 꽤 많이 나와요. 저도 이제 40이고 저도 35세 이상끼리 경쟁한 디비전에서 프로카드를 딴 거예요. 그리고 그게 35세, 40세, 45세, 50세 이렇게 있어요. 그만큼 나이가 많아도 보디빌딩을 계속 이어나가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솔직히 대회를 나갈 만큼의 수준을 만들기까지는 조금 많이 불리합니다. 일찍 시작하면 고점이 높아지지 않듯이 늦게 시작해도 고점까지 가는데 문제 없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늦게 시작하면 좀 손해를 많이 봅니다. 호르몬적으로나 관절의 취약성이나 뭐 여러 가지나 불리할 수밖에 없다. 늦게 시작한 분들은. 일찍 시작한 게 유리한 겁니다. 확실히. 네, 현실적으로. 그리고 국내 대회도 아까 말했듯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초급자가 나갈 만한 대회는 되게 많지만 좋은 성적이나 비슷한 사람들이 수준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요새는 다 엄청 진짜 좋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운동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으시면서 그냥 대회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1년 해도 근육량 많이 못 늘어요. 그러니까 대회 수준까지 만들려면 5kg에서 10kg 정도 근육량이 팍 폭발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나이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운동 흥미만 잃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또 적절한 자기 관리를 위해서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이어트 때 배고픔을 참는 건 쉬운데 운동이 너무 잘 된 날에 이게 근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현상 유지일 거라는 생각에 너무 아쉬우면서 힘듭니다. 이럴 때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시나요? 아이 그런 걸로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쨌든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다는 거는 뭐 어떤 목적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아무런 목적 없이 다이어트 하고 계신 건 아닐 테니까. 그 목적이 내가 근성장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되는 시기일 거기 때문에 전혀 손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다. 저도 가끔 그럴 때 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아쉬우면서 힘들 정도는 아니거든.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아쉬우면서 힘들 정도다. 그러면 이미 너무 이 보디빌딩에 너무 과하게 몰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조금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고 강박, 불안 이런 것들을 좀 멀리 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즐겨 입는 옷 스타일이나 제품이 있으실까요? 이왕이면 브랜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여름이 사실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옷 입기가. 좀 멋을 좀 많이 부르기가 좀 어려워. 더워서 우리나라는 특히. 또 비도 오고. 그래서 여름에는 진짜 쇼핑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좀 저렴한 제품들 있죠. 여름에는 그냥 진짜 여름에 한 번 입고 바로 빨고 막 버려도 될 만큼 정말 합리적으로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테무, 알리 이런 것도 사실 그렇게 거부감 없이 쇼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복은 최근 영상에서 몇 번 입었는데 테무에서 산 거 그거 카모 그거 괜찮던데요? 4,000원인가 6,000원 주고 샀는데 올해 한 번 입고 버리면 되잖아요. 그 정도로 좀 저렴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뜰하게 요새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왜냐면 지난날 너무 과소비가 심했어요. 좀 분수에 안 맞게 막 명품도 너무 많이 소비하고 그랬어가지고 반성하고 많이 소비를 줄였습니다. 이게 또 패션 콘텐츠를 다루다 보니까 이런 거 정도는 이렇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내 돈 내산으로 막 무리해서 산 적도 있고 그걸 좀 반성하면서 지금 최근에는 쇼핑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보세 저렴한 거 많아요. 테무 알리 솔직히 추천은 못 하겠습니다. 왜냐면 퀄리티 몇 번 사봤는데 10개 사면 하나 정도 좋으려나? 그나마 손해가 아니긴 하죠. 10개 사도 5만 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해볼 만은 한데 이게 또 얻어 걸리기가 쉽지 않아서 확실한 거 빼고는 테무 알리는 또 추천을 못 하긴 하겠다. 퀄리티가 그만큼 떨어지긴 하더라. 그래서 그냥 옛날부터 저는 항상 자라 추천을 많이 드리는 게 자라가 그냥 온 유행과 그 스타일을 다 때려박았어요. 지금 한창 유행하고 있는 핫한 것들을 모방하거나 재현해서 비슷하게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퀄리티도 꽤 나쁘지 않게. 그래서 자라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가성비적으로 자라가 절대적으로 저렴한 거는 아니지만 이 퀄리티도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지만 지금 유행을 좀 한 번에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가성비가 나쁜 게 아니다. 사지 않더라도 자라 매장을 그래서 한번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보다 라는 감각을 좀
얻을 수가 있다. 인터넷으로 핀터레스트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패션 유튜버 듣고 봐도 얻을 수 있듯이 현장성 있게는 자라 매장을 가면 좀 빠르게 생기더라.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예언한 대로, 예언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예상한 대로 지금 크롭티 많이 입죠? 엄청 유행하죠 또. 근데 소심하게 크롭하더라고 다들. 과감한 그 시도는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안 보인다. 거의 뭐 배꼽 보일 만큼 시도하는 분들은 없었어요. 코르티즈 이런 친구들이지 않은 이상 쉽지 않죠. 저도 이제 마흔이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은 뭐 엄두도 안 나고요. 근데 그런 거 좀 입는 거를 보고 싶긴 하네요. 이런 질문 좋은 것 같습니다. 솔로인 시기를 보내는 마음가짐이 궁금합니다. 너무 익숙해지면 연애를 아예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연애를 원하면 조급해지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혼자서 안 외롭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전직 고독한 개츠비의 조언이나 마인드셋이 궁금합니다. 글쎄요, 일단 연애 관련된 거는 저의 조언을 들으시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솔로 관련된 거면 조언을 들으실만 하죠. 안 그래도 다른 질문이 제가 봐가지고 솔로 된 지 마지막 연애한 지 언젠가요? 이 질문이 있었거든요. 마지막 연애가 제가 2023년도입니다. 너무 구체적이면 좀 특정돼서 좀 걱정이긴 하지만 뭐 이제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얘기할게요. 이렇게 서울 올라오면서 이제 뭐 좀 뭐 이런저런 이유가 겹치면서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올라와서 서울 여자랑 나는 참 안 맞는구나. 연애가 못 하겠더라고. 서울에 대한 지역적인 이런 감정이 아니라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란 여성분들 또는 직업적인 이유, 어떤 이유로 서울로 올라오신 지방 출신 여성분들 공통적으로 그 분들의 눈높이를 제가 채우지를 못하더라고요. 만나 보니까. 그러니까 연애를 하진 않았는데 이제 소개팅이나 뭐 이렇게 해본 바로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랑 좀 다름을 느껴가지고 뭐 굳이 이렇게 애써서 만나려고 이제 작년을 기점으로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막 소개를 막 해줘요. 먼저 해주고 제가 요청할 때도 있고. 근데 잘 되는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지방에서 있을 때는 연애를 물론 이제 그때도 연애를 좀 오래 텀을 두고 한 적도 많았지만 그래도 계속 연애를 했거든요. 서울 올라와서는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잘못된 건지 서울이 잘못된 건지 좀 판단이 되지 않나요? 서울이 잘못됐어. 씨. 지방에 지금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도 사실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없지 않아. 근데 지금은 늦었죠? 이제 40살 아저씨인데 이제 뭐 많이 내려놨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은 연애에 대한 이런 갈증이나 지금 그래서 연애에 대한 갈구 이런 건 없는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솔로인 시기를 보내는 마음가짐 질문하신 거잖아요. 잘못됐어. 안 해도 그만 약간 이런 마음가짐이다 보니까 안 만나게 되더라고 실제로. 그리고 제가 어디 막 이렇게 막 여자를 만나기 위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이 또 아니에요. 러닝 크루를 나간다든가 뭐 운동 모임에 나간다든가 뭐 술을 마신다든가 이러지를 않으니까 사실상 기회가 거의 없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챙겨줘서 소개팅 해주거나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근데 저를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지는 않으셔도 되긴 하는데 근데 그런 태도 때문에 이제 어쨌든 더 멀어졌다.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마음에 드는 분 만나면은 적극적으로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안 했던 것 뿐이지. 그래서 외롭냐 안 외롭냐 하면 당연히 외로울 때가 많죠. 인생은 근데 원래 외로운 거예요. 여자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그냥 인생이 외로운 거지. 여자가 없어서 나는 외로워, 나는 괴로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으로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익숙해지면 진짜로 저처럼 너무 이렇게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연애를 원하면 조급해진다고 뭐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조급하셔도 됩니다. 정말로 결혼 생각이 있고 연애를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급해 하셔야 돼요. 확 적극적으로.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멀어진 거고 저는 근데 다행히 질문 주신 분과 다르게 저는 혼자서 외로움을 덜 타는 타입. 이거를 고독력이라고 우리나라 어떤 번역가분이 그 번역을 했던데 논 카패시티였나? 뭐 그렇게 그 표현을 한 걸 봤어요. 하람이가 저한테 책 보다가 보내준 건데 외로움 또는 고독을 참아내는 수용량인 거죠. 그 고독력이라고 한대. 그게 높은 사람이 있다 이거죠. 보통 이제 성공에 가까운 분들은 그게 높대요. 저는 이제 성공에 가까운 거는 아닌데 고독력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강해진 건지 강한 게 아니라 강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 고독력을 키워라. 어떻게 키우나? 혼자서 무언가를 해내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즐겨야 돼. 근데 즐겼다가 발을 담궜다가 빨리 빼내는 연습을 해야지 너무 이렇게 침전하지 않는다. 야옹이와 댕댕이 중에 어디가 더 본인 성향에 가까우실까요? 참고로 전 댕냥이. 저는 대학
학교 때 저랑 한두 달 정도 같이 살았던 후배가 있는데 너무 친동생 같은 동생이 있는데 걔가 형은 무조건 고양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독립적이기도 하고 츤데레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츤데레 성향도 있고 근데 또 가까운 사람한테는 또 굉장히 솔직히 저도 멍멍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애교 부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저 고양이가 더 좋았는데 요새는 또 개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찹추들. 쇼츠 맨날 찹추 그 노래 나오면서 찹추 리트리버가 자꾸 나오는데 찹추들 참 예쁘더라. 천사견이야 진짜. 근데 고양이는 진짜 너무 매력이 있어요. 사실 고양이 강아지 같은 경우는 걔들은 뭐 사람한테 참 모든 걸 다 주는 존재들이잖아요. 이로움과 위로와 충성심과 그죠? 진짜 아낌없이 다 충성하는 친구들인데 똑똑하기도 하고 그죠? 고양이들은 멍청하고 뭐 하는 것도 없어. 뭐 쥐 잡는다는데 쥐는 걔가 더 잘 잡아요 요새. 옛날부터도 뭐 없어. 똥만 싸고. 근데 귀여워요. 그냥 그 귀여움 하나로 세상에서 살아남았어. 귀여움이 가장 큰 무기이고 고양이는 세상을 구한다. 여자도 제가 고양이파를 더 좋아했거든요. 근데 또 웃긴 게 사귀면 다 여자친구들은 다 약간 그래도 강아지, 뭐 토끼 약간 이런 상이었어. 신기하게. 고양이과의 여자 딱 한 번 만나봤는데 제일 별로였어요. 그거 보면 강아지과에 가까운 여자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모은다고 하셨는데 여전하신가요? 운동 외적으로 재테크나 기타 경제 관련 승현님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경제적인 목표나 본인의 플랜. 최근에 이제 이거 계속 경제적인 게 저희 재정 상태가 자꾸 나오면 안 되는데 안 좋아요. 그래서 패스하겠습니다. 그 은총이 형이 7억 잃으셨잖아요. 저는 그냥 함구하겠습니다. 은총이 형이랑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서로 위로해줬어요. 서로 통장 보여주면서 이러면서 위로를 해줬던 얼마 전에. 바흐로 같은 옷 브랜드 혹시 추천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이케이는 너무 크더라고요. 바흐로, 이케이 이런 느낌을 좋아하신다. 그 남성 쇼핑몰이죠.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 좋은 남성 쇼핑몰들인데 그런 느낌 뭐가 있었더라? 최근에 쇼핑을 안 했더니 저도 이제 그 두 개에서 가끔 옷을 삽니다. 자라 추천드릴게요. 자라가 그냥 제일 무난하고 뭐 아니면 뭐 조금 더 그 가격대 상관없다 하면 뭐 코스 이 정도가 그런 비슷한 느낌입니다. 식단을 해야 하는 상황, 여자친구와의 데이트가 겹치면 어떻게 합니다. 일단 제가 그래도 뭐 좀 오래 전이지만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할 때는 식단을 안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해야 되는 상황이면 또 여자친구랑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걸로 고민을 해본 적이 크게 없어요.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상황이 처한다면 어떻게든 여자친구를 이해를 시키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프로잖아요. 그죠? 내가 양보할 수는 없어. 내 커리어가 걸려 있잖아요. 그죠? 내가 커리어가 걸려 있는데 이걸 양보를 하면 여자친구한테 맛있는 것도 못 사줍니다. 정말 모태솔로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뭐 나름 연애를 많이 해봤어요. 엄청 많이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나이에 비해서는 많이 못한 게 맞고 또 최근에 연애 안 한 지도 꽤 됐죠. 벌써 2, 3년 넘었으니까. 요새 그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그 시즌2가 나오더라고. 쇼츠로만 봅니다. 저는 연애 프로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볼 때마다 불편하고 불쾌해서 안 보는데 그건 쇼츠가 자꾸 떠가지고 보게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 그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 장면으로 한 사람을 평가하고 인성을 평가하고 어쩔 수 없어. 시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한 반응인데 제작진들은 그거를 의도를 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을 병신 만들려고. 그래야지 화제성이 높아지니까. 그죠? 그거가 너무 괘씸하고 싫어요. 그래서 전 방송이랑 좀 안 맞는 사람인 거고. 자꾸 주변에서도 너 나는 솔로 나가봐. 막 맨날 물어봐. 추천하고 막 이랬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 이해는 합니다. 도파민이 그렇게 충전이 된다 하더라고. 근데 저는 어쨌든 성향이 안 그래도 경쟁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진정성과 이런 거에 대한 게 되게 민감한 사람인데 보기가 되게 힘들더라고. 학생들이 입을 만한 의류 중 몸 좋아 보일 만한 거 있나요? 일단은 뭐 대학생이겠죠? 대학생들이 입을 만한 의류. 일단은 뭐 허그본 저렴하고 운동하는 분들이 입기에 좋습니다. 특히 머슬핏이 뭐 무신사에서 몇 년간 1등이죠. 판매율. 그리고 BYC 탱크탑 엄청 저렴해요. 엄청 저렴해서 요새 또 유행이 한창 하고 있잖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BYC 탱크탑 추천드립니다. 대보썰처럼 몸이 좋아지기 위해 개구리 먹어봤다라던가 그런 재밌는 썰이 있거나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재밌는 썰인지 모르겠는데 유진이가 얼마 전에 귀뚜라미 단백질?
그거 광고를 하더라고. 효능이 있다던데? 근데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귀뚜라미. 개구리보다 더 못 먹을 것 같아. 개구리는 저는 아주 어릴 때 시골 사람이라 아주 어릴 때라 맛은 기억 안 나는데 먹었다라는 거가 인지만 되고 맛이나 뭐 이런 거는 기억은 안 나. 근데 먹었다라는 기억은 나요. 뭐 몸이 좋아지기 위해 뭐 특별한 걸 진짜 이렇게까지 해봤다. 난 진짜 노잼 인간인가 보다.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냐. 저는 진짜로 막 이렇게까지 한다 막 이런 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까지는 재밌는 딱히 재밌진 않고 그냥 재밌지 않고 인간극장스럽게 가면 저도 특이하게 보시는데 저는 되게 당연해서 이게 왜요? 라고 되묻는 건데 제가 이제 지금은 조금 딜레이 돼서 더 늦게 자는데 8시, 9시에 자서 3시, 4시에 일어나거든요.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게 편해서예요. 몸이 좋아지려고 일부러 막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몸에 잘 맞고 그렇게 돼. 그냥 이 사이클이 그냥 그렇게 잡혔어요. 근데 지금은 요새 대회 끝나고 조금 딜레이 돼서 요새는 11시쯤 자서 이제 한 6시, 7시 늦어도 5시, 6시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주변 사람들은 웃더라고요. 와, 몸 좋아지려고 그렇게 일부러 성당 오름만 막 10시부터 분비된다고 막 그렇게 주무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딱히 그래서는 아닌 건데 재밌게 생각을 하시니까 뭐 그 정도 썰이 있습니다.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 AI에게 코칭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저도 AI 활용해서 앞으로의 운동 방향을 설계해 볼까 합니다. 코칭을 할 때 주로 어떤 방식으로 명령어를 주문해서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요구를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나 운동 프로그램 만들어줘. 이거는 진짜 최악이죠.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저의 경우 그냥 아주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다 정확하긴 아니더라도 그냥 예시로 얘기해 줄게요. 나 뭐 11월 16일에 베이네이도 내추럴 프로 맨즈 피지크 디비전의 프로쇼에 참가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뭐 20주 프로그램을 설계할 거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의 현재 상태는 이거고 목표는 이거야. 체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요소도 알겠죠? 그리고 내 특징은 이런 거야. 내가 선호하는 운동은 이런 것들이야. 반대로 내가 좀 싫어하는 운동들이 이런 것들이야. 그리고 뭐 사진이나 이런 것도 한번 올려보면 좋고 그렇게 해서 엄청 디테일하게 한 번에 다 때려 박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다듬어 가시면 돼요. 조금씩. 그러면 이제 조금 설계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결론인즉슨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전문적 데이터와 명령어들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 설계가 된다. 잠시 중간 광고 다시 합니다. 아직도 안 사셨습니까? 고독한 계란기리 볶음밥 아직도 안 사셨습니까? 26일부터 30일 매달 진행되는 고독한 데이 이벤트입니다. 잠깐 일시정지하시고 랭킹닷컴 들어가셔서 지금 할인 혜택 받으시면서 매우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맛있게 또 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출시한 지가 2년이 됐는데 많은 분들의 후기와 평가로 랭킹닷컴 내에서도 많이 사랑받는 제품입니다. 뭐 전쟁 이슈, 뭐 물가 상승 여러 이유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격이 올랐었는데 고독한 데이 이벤트 동안은 2년 전 출시했던 가격 그대로 할인된 가격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넘어갈게요. 10가지 운동만 할 수 있다면 골라주세요. 승현님의 버전이 궁금합니다. 일단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케이블 시티드 프레스 플라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버헤드 프레스, 레터럴 레이즈 덤벨이든 케이블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 풀업, 케이블 푸시다운, 덤벨 컬 벌써 2개 남았어요. 하체 2개 해야겠네요. 그죠? 헥 스쿼트 그리고 런지 이렇게 가겠습니다. 림매스업을 하다가 체지방률 16%에 도달하면 12%로 다시 낮추는 미니컷 기간을 얼마 잡는 것을 추천하시나요? 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좀 빨리 빠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4주에서 뭐 6주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뭐 안 되면 8주까지도 필요하겠죠. 무대를 여러 번 써보신 승현님께서는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평안을 찾는 승현님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성향이 비슷해 보이셔서 보디빌딩 뿐만 아니라 어떤 가치관을 가지셨는지 듣고 싶네요. 오랜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무대 긴장은 안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런가요? 형님이 옆에서 보실 때는 어때요? 그죠? 네. 좀 무디인 건 아닌데 그렇게 긴장 안 해요. 큰 무대일수록 긴장 안 해요. 오히려 1대1이나 되게 협소할 때 더 긴장돼. 저는 다대1에서 절대 안 쫄고 긴장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창시절, 대학생 때도 그렇고 발표 이런 것들을 되게 즐기면서 했던 사람. 대학생 때는 그래서 과제나 뭐 조별 발표 이런 거 있잖아요. 무조건 내가 발표해요. 도장, 발표 제가 둘 다 무조건 했습니다. 되게 편해요. 근데도 긴장을 뭐 안 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뭐 더 긴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만약 그래서 그게 긴장이 된다. 그 평안을 찾는 저는 명상
명상이죠. 그냥 명상을 하면 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긍정적인 상상을 좀 하면 좀 긴장이 안 되더라고. 예를 들면 그 보디빌딩 대회예요. 1등에서 1등 김승현 이렇게 연호되는 순간을 상상을 해요. 그러면 되게 괜찮더라고. 긴장이 좀 풀리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무대나 아니면 뭐 이런 발표나 이런 거에서는 긴장을 거의 안 해서 딱히 뭐 치밀할 게 없습니다. 그냥 성향이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게 성향이 비슷할 것 같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아마 그러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 가치관, 이건 성향이랑 가치관은 또 다른 거지만, 그래서 1대1이 더 힘들다, 나에게는. 그래서 연애도 좀 자주 못하나 보다. 소개팅이 제로로, 난 솔직히 말해서. 보디빌딩 대회가 더 쉬워. 소개팅, 그 1대1에 숨 막히는 다시 이 사람을 알아가고 조심스럽게 질문하고 그 과정이 너무 힘들더라고, 사실. 그래서 소개팅도 자꾸 미루게 돼, 요새는. 막 귀찮아. 언제 또 이 사람 또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카톡 주고받고 마음에 없는 말 하면서 잘 보이려고 막.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전 사실 자기 객관화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애를 나는 안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저는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별로예요. 아니, 잘 보이려야죠. 뭐 자기 관리하고 뭐 이렇게 되는 잘 보임. 그러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잘 보임인데, 내가 생각하는 잘 보임은. 근데 사회에서 요구하는 잘 보임은 나를 지우고 가면을 써가지고 어떻게든 이 사람의 호감을 가는 행동과 호감을 가는 외모와 나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지 않고 가려가지고 꾸며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저는 그래서 연애를 포기까지는 아니지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 맞는다면 성향이 나는 연애했죠. 근데 또 했는데 또 알고 보니 뭐 그런 친구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면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 떠나 못해. 힘들어. 저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근데 그게 잘났다 잘못됐다 뭐 이게 아니야. 가면 쓰는 것도 필요한 거고 되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생활하는데 페르소나를 안 쓴다? 그거 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나 존중해요. 예를 들면 뭐 부장님이 뭐 이거 시켰는데 나 저 새끼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러면 그거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이거 왜 시킵니까? 이러면서 따지고 막 그렇게 합니까? 안 돼요. 그거 그 사회생활 못하는 놈이고 그 패급이죠, 말 그대로. 듣기 좋은 말, 부장님 이렇게 하면서 되게 듣기 좋은 말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잘 만드는 사람들이 사실 사회생활 잘하는 거고, 가면을 활용해서. 그것도 능력이고 저는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럽다기보다는 신기하다,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요즘입니다.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나쁘다 틀렸다 꼴 보기 싫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난 저기 못할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인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거 때문에 좀 괴로웠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쟤는 내 앞에선 이러더니 어떻게 저기 가서 저렇게 바뀌지?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다른 녀석인가? 어딘 가서 나에 대해서 저러려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좀 괴로웠던 적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더라고. 그냥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예를 들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또 그 기분 좋게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또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기술인 거지 뭐, 사람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해되더라고요. 옛날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여기까지 봐야겠습니다. 지금도 싫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보통 운동 구력이 쌓이면 골격근 1, 2kg 늘리기도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게 운동을 꾸준히 했지만 점진적 과부하를 올바르게 하지 못해서 몸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인가요? 보통 이제 구별이 돼야 될 것 같은 게, 초등급자인데도 그렇게 안 좋아진다면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 과부하 올바르게 되지 않은, 운동만 했지 운동의 이런 운동 플랜이나 수행이 제대로 좀 잘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생리학적 한계에 거의 근접한 사람은 아무리 그죠? 과학적으로 또는 실천적으로 최적의 플랜과 운동 수행이 따라와서 뭐 모든 게 다 뒷받침되더라도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 근데 그 영역 자체가 좀 아득히 높긴 하다, 생각보다는. 일반인들은 뭐 한 5년에서 10년을 진짜 모든 것을 보디빌딩에 쏟아 부어야 될까 말까 한 경지인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이제 뭐 프로급 되는 사람들은 그 정도 레벨에 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뭐 그 레벨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계속 좋아지고 무한대로 좋아지는 사람들을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정도면은 원래 한계에 부딪히고 성장이 안 돼야 되는데 왜 계속 좋아지냐, 그건 내추럴이 맞냐 라는 자연적인 의심이 따라오는 게 최근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 레벨이 조금 높은 것 같다, 나도 해보니까. 그래도 몇백 그램씩은 늘기는 하더라. 몇백 그램입니다, 몇백 그램. 1년에. 탄수화물 사이클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해보려 하는데 주 5일을 저탄과 주 2일 고탄 시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고탄 시기 이틀을 예를 들어서 월요일과 금요일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배정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저탄수화물을 5일 동안 유지하고 고탄수화물을 2일 연속으로 넣는 것이 더 좋은지. 큰 유의미한 차이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유의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원하시는 대로 가도
같아요. 이 질문이었구나. 연애 안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성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이것만은 안 된다 세 가지. 재밌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좋아요. 일단 연애 안 한 지는 2, 3년 됐네. 3년. 2023년도에 마지막 연애를 했으니까 아까 말했지. 이상형은 요새는 좀 많이 이렇게 간단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되게 따졌는데 요새는 좀 단순해졌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이상형과 내적인 뭐 가치관이나 뭐 이런 성격이나 이런 것들, 이게 좀 구분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개를 다 가지고 있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내적인 거나 외적인 거 조금 아쉬워도 너무 큰 하자가 아니라면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어차피 외적인 이상형은 저는 쌍꺼풀이 없거나 속쌍꺼풀에 가까운 분들, 대표적으로 김연아 선수나 설현 씨, 옛날에 AOA의 설현, 대표적으로 속쌍꺼풀 또는 묵쌍인데 눈 크고 예쁜 분들이죠. 그런 분들 좋은 것 같아요. 비율도 좋고. 그죠? 그래서 전 쌍꺼풀 진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높은 확률로 성형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하나?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내추럴 따지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여자를 볼 때도 저는 좀 자연스럽고 꾸며내지 않은 거를 좀 많이 따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막 꼭 그래야 된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여기는 세 가지가 뭐 비율, 아까 말한 자연스러운 막 성형이라든가 시술 뭐 이런 걸로 인위적으로 매력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타고난 매력이 있는 분들, 그게 이제 이상형이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가지를 뽑아야 되니까 뭐 아까 말한 타고난 매력, 그 중에 너무 많은 요소가 포함이 되는데 뭐 그거랑 직업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명확해야 돼요. 정확하게는 저는 뭐를 합니다 뭐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것저것 해요. 뭐 약간 두루뭉술, 또는 뭐 모델 같은 거 해요. 막 이런 거면 안 돼요. 그 세 가지, 미감이 좋은 사람. 이것만은 안 된다. 세 가지. 저의 개인적인 거니까 뭐 이거는 뭐라 할 거 아니죠, 그죠? 타투는 안 돼요. 근데 타투 허용되는 경우 이제 하나 있습니다. 흉터를 커버하기 위한 타투는 괜찮아요. 아니면 뭐 가족, 엄마 아빠와의 이런 것들이 가족애와 관련된 것 때문에 타투가 또 들어가 있어.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패션 타투라든가 아까 말한 강아지 고양이 타투라든가 뭐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좋아해야 됩니다. 안 된다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운동을 반대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싫어하면 안 되죠. 운동을 싫어하는 여자를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가지고 얘기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실 막 그렇게 막 뚜렷하게 이거면 걸려야 돼 막 이런 거 딱히 두지는 않아가지고, 뭐 타투랑 아까 말한 뭐 그런 거랑 약물 안 됩니다. 당연한 거죠. 제가 또 내추럴 바디빌더인데 약물 쓰시는 비키니 선수라든가 뭐 이렇게 만나면 안 되겠죠. 그런 분들이 저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일단. 근데 뭐 이거 그냥 너가 저러니까 인마 네가 연애를 못하지 이러실까봐 조심스러운 건데, 뭐 그것도 알고 있어서 괜찮아요. 따지는 거 많아가지고 연애를 안 한 거니까. 근데 이게 물어보셔서 한 거지, 이거를 다 따져가면서 제가 이게 이래서 탈락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한 타고난 매력이 있는 분들이면 사실 뭐 이것만은 안 된다에 걸려 있어도 저는 충분히 만나고 잘 된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타고난 매력이 그냥 제일 중요하고, 제 이상형은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고난 매력이 있는 사람. 평균적으로 키 빼기 100, 체지방 10%는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누구나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누구나 도달할 수 있다. 제가 한 10한 2년 전? 15년 전? 그쯤에 딱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운동 한 10년 정도 근처 한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오래 걸린 거예요. 대부분 한 5년에서 6년 꾸준히 충분히 많이 잘 한다면 대부분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늦으면 10년인 거지. 몬스터 에너지 많이 드시나요?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좀 큰일입니다. 줄여야 되는데 이 중독인 것 같아요. 몬스터 에너지 광고 해야 돼요 진짜. 저는 몬스터 에너지 그 캔으로 요새 막 그 콘텐츠 만드는 애들 알죠? 막 칼 100원 만들고 뭐 방패 만들고 가본 만들고, 저는 그거 한 100개는 만들었을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마셔요. 걱정이에요. 제 건강을 좀 염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일반인도 내추럴 프로 선수급의 프레임, 볼륨감, 그리고 근육 세퍼레이션을 어느 정도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유전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너무 질문이 길기 때문에 딱 잘라서 여기까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 먼저. 네, 내추럴 프로들도 다 일반인이었습니다, 얘는.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데 뭐 타고난 부분도 당연히 좀 필요할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불리하게 태어나셨으면 어렵겠죠. 근데 평범하거나 그 평범보다 조금만 나아도 누구나 어느 정도 내추럴 프로 선수급이 될 수 있다. 내추럴 프로들이 그런 존재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다시 이어서 직장인이면서 퇴근 후에 주 5일 휴식 시간을 포함해서 1시간 30분 정도씩 4분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력 8, 9년 정도고, 최근에 유명 선수한테 4개월 정도 레슨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식단은 선수들처럼 디테일하게 관리하지는 않고 있고 그냥 기본적으로 단백질만 체중의 2배 정도 섭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슨을 받으면서 근육의 디테일이나 약점 부위는 확실히 좀 보완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전체적인 프레임이나 체격 자체가 커졌다는 체감은 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어볼게요. 왜냐면 4개월 받았잖아. 4개월 동안 전체적인 프레이밍과 체격이 커졌다? 그러면 레슨을 받으신 게 아니라 약물 레슨을 받으신 거죠. 운동 레슨이 아니라. 어찌됐든 다시 이어서. 그래서 운동 경력이 쌓여도 프레임과 볼륨감은 결국에 타고난 골격과 근육 형태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예. 아무리 쌓여도 타고난 프레임, 그러니까 골격 구조와 이런 것들은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구조적으로 크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성인이 그렇게 바뀌는 건 다시 제2차 성징을 겪는 것과 같은 급의 충격인데 그거는 불가능하죠. 약물만 가능하게 하죠. 그래서 정말 제가 짧은 소견일 수도 있는데 성인이 돼서 그런 드라마틱한 프레임의 변화나 이런 게 있으면 100% 약물입니다. 자, 어찌됐든 다시 이어가서 일반인이 꾸준히 운동했을 때 내추럴 프로 선수들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냐 하면 비슷한 수준까지 일반인도, 왜냐면 내추럴 프로들도 다 일반인 시절이 있기 때문에 다 도달할 수 있고, 다만 이건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또한 프레임, 볼륨감, 세퍼레이션 중 후천적인 노력으로 가장 개선 가능한 요소와 상대적으로 한계가 명확한 요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 요거는 프레임이 가장 개선이 불가능한 한계가 명확한 요소고, 볼륨감과 세퍼레이션은 후천적 노력으로 매우 개선이 가능하다. 특히 세퍼레이션은 확실한 요소다. 왜냐면 볼륨감도 좀 질게 태어나신 분들은 갖추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근데도 그것도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영역에서는 또 커버가 되는 경우를 또 봐서 세퍼레이션보다는 어렵지만 또 프레임보다는 개선 가능한 요소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직장인으로서의 현재의 운동량과 식단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도 눈에 띄는 체형 변화나 볼륨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네, 뭐 4개월 동안 앞서 말씀드린 변화는 없었지만 뭔가 이제 개선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거잖아요. 4개월 만에, 심지어 무려 4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그 변화를 느끼신 거면 4년 뒤라고 가정을 하면 엄청난 변화를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제가 볼 땐 이런 고민을 가지신 거는 좀 마음이 조급했어. 내가 선수한테, 유명한 선수한테 이렇게 레슨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변화가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아라는 고민인 거죠, 결국엔. 근데 너무 기대치가 높은 거죠. 좀 낮춰서 멀리 보시면 쭉 가실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운동 유튜버들 사이에서 승현님의 포지셔닝, 강점, 약점이 궁금합니다. 몸 강약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패션이나 외모, 라이프 스타일 등등의 측면에서 궁금합니다. 재밌는 질문입니다. 네. 사실 이런 거를 입 밖으로 막 이렇게 내밀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근데 뭐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일단 나이가 많아요. 40살, 87년생. 그죠? 나이 많은 놈이 젊은 척하고 그 20대 선수들이랑 비슷한 그런 바이브나 뭐 스타일이나 뭐 이런 거를 추구한다면 좀 안 좋게 보실 분들이, 반감이 드실 분들이 더러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느끼셔가지고 한 2, 3년 전쯤에 댓글도 안 좋게 한두 명이 달고는 했어요. 근데 그런 거 반응 자체가 그래도 나 이건 반응 원치 않아 해서 저의 방향성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영향이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반응에도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뭐 이런 거는 좀 실시간으로 저도 이제 좀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니까. 그래서 뭐 앞서 말한 대로 그런 것들이 이제 포지셔닝 하는데 좀 강점, 약점 뭐 따지진 않지만 어쨌든 영향이 들어갈 거고, 그게 이제 또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또 패션이라든가 이제 스타일인데, 패션은 원래 제가 추구했던, 그리고 좀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했던 거는 이제 좀 약간 떠나야 될 것 같은 게, 패션 쪽은 제가 요새 좀 소비 습관이 바뀌고 나이 들면서 과소비를 경계하고 명품이라든가 너무 고가의 제품들을 조금 이제 요새는 좀 멀리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요새도 이게 눈에 보이긴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눈에 보이고 예쁘면 그냥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막 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그게 또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반영이 그런 부분은 되겠죠. 그리고 제 바이브 자체가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텐션이 너무 과하지 않고 차분해서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강점이자 약점이죠. 사실 유튜브들 자체는 텐션이 높은 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잘 되죠. 스트리머들 뭐 아이쇼 스피드나 미스터 비스트 이런 분들 보면 텐션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높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그런 거를 흉내낼 수 없는 사람이고 노력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러면 강점이자 약점이자 또 그렇게 차분한 거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분들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쇼 스피드 못 보겠거든. 힘들어. 미스터 비스트는 사실 고텐션은 아니죠. 사람 자체가 콘텐츠 텐션이 높은 건 아니니까. 뭐 아무튼 뭐 그래서 강점은 약점이기도 하다. 뭐 그렇습니다. 그거에 플러스 이제 고독한 이미지, 이게 과연
포지셔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라면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빼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쌓여온 이미지고 채널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심지어 이렇게 고독한 계란기리 볶음밥까지 출시가 돼서 이미 2, 3년간 이렇게 판매가 절찬리에 된 상황에서 구독이라는 거를 빼버리면 안 된다라는 판단이 아니라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포지셔닝은 나도 궁금하다. 그래서 뭐 의도한 건 아닌데 AI에 대한 이 흐름을 빨리 저도 하려고 했고 그걸 빠르게 도입해서 시합도 나가보고 콘텐츠에 좀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그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저밖에 없으니까 또 나름 괜찮은 포지셔닝 같습니다. AI가 지배를 하면 나는 봐주지 않을까? 받아오. 한 번만 받아오.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더 디테일한 거나 뭐 정확하고 이런 거는 스스로 얘기하기엔 좀 그런 것들이라. 네. 그래서 아무튼 질문 주신 분 재밌네요. 마케팅 이런 거 하시는 분인가요? 심심한 인간님의 질문. 롤 클래식 해보셨나요? 아니요. 제가 대학생 때 롤 출시했고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간간히 플레이하면서 증바람을 합니다. 재밌어. 증바람 가끔 하면. 그래서 막 한두 시간, 3시간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어쩌다가. 다이어트를 끝낸 후에 린메스업을 했어야 하는데 정신 놓고 먹어서 2달 만에 살컵을 해버렸습니다. 체지방률이 13%에서 18%로 올랐어요. 이런 경우에 지금부터 그냥 일정 기간 린메스업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진득하게 일정 기간 칼로리 흑자 상태에서 훈련 강도를 높이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서 어느 쪽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낮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운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멋있어지려고, 그죠? 추구미가 근데 몸같이 그냥 등치 큰 거면 필요 없고 슈레드라고 그래요. 슈레드. 이렇게 멋지게 감량이 돼서 복근도 보이고 갈라지고 이런 게 추구하시는 거면 감량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나는 그냥 추구미 자체가 그냥 옷 입어서 그냥 뱃살 가리고 그냥 좀 등치 커 보이고 싶다. 그러면 체지방 신경 안 쓰고 잘 드시면서 먹으면서 뱃살 좀 찌더라도 그죠? 푸근하게 매력으로 이제 마동석 같은 몸을 추구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추구미가 아니라 저는 슈레드 좀 작아 보여도 우태가 안 나더라도 우태는 사실 마른 게 더 잘 나요. 운동 티가 안 나더라도 많이 빼서 슬림하게 유지하는 것이 멋있다. AI에게 코칭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산소도 AI에게 맡기시나요? 맡기신다면 언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하죠. 모든 플랜에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유산소 운동도 이제 코칭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현재는 그냥 운동 끝난 다음에 20분에서 40분 정도 심박수 130 조금 안 되게 120 중반 정도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시간 트레드밀 경사도 높여가지고 걷기로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이번 주. 다음 주에 2번 하는 게 목표고 다다음 주에 3번, 다음 주에 이제 매일 하는 게 목표입니다. 2년 전에 목 디스크 부상을 당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요즘은 열심히 운동 중인데요. 목 디스크에 무리가 가는 운동 종목 뭐가 있을까요? 반대로 목 디스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 동작은 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작은 이제 팔이 올라가 있거나 뭐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들리려고 하는 것들 동작 있죠. 팔이 앞으로 나가거나 위로 들리거나 이런 동작에서 고개만 이렇게 신전이 될 때 이런 동작들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서 뻗을 때도 이렇게 돼 있거나 위로 뻗어도 이렇게 돼 있거나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거. 그렇게 된 상태 자체가 유지되어 있는 거는 문제 없어요. 근데 움직이면서 고개가 같이 따라 움직여지면서 흉추가 아닌 고개가 이렇게 경추가 쓰이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무리가 가지 않는 동작 정해진 거는 아까 말한 그런 기준 하에서 다 달라져서 그거 신경 써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날개뼈가 전방 경사돼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또 경추에 안 좋죠. 날개뼈가 후방 경사가 잘 잡히게 만드는 것이 이제 경추에도 좋습니다. 무슨 색 팬티를 주로 입으시나요? 검정색을 주로 입습니다. 모든 종목에서 최대 가동 범위를 가져가야 할까요? 아니면 종목에 따라 짧은 가동 범위나 긴 가동 범위가 더 잘 맞는 운동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동 범위에 대한 저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장력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신장성 구간에서의 약간의 느린 템포를 가져가는 것과 빠른 템포로 근육에 텐션만 걸고 유지한 채로 개수를 더 많이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근성장화, 회복 측면에서 효율적일까요? 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뒤의 질문부터 대답을 빠르게 해드릴게요. 뒤의 질문은 저도 이제 최근에 리서치를 보니까 유의미한 차이가 없더라. 더 시간을 늘려서 텐션을 더 길게 하기 위해서 타임 언더 텐션 늘려도 그냥 빠르게 수행한 것과 아까 말씀드린 효율, 근성장과 회복 측면의 차이를 유의미하게 주지 못하더라가 가장 최근에 이제 본 리서치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목에서 동일하게 다 최대 가동 범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마다도 조금 다릅니다. 최대 가동 범위의 정의를 절대적으로 두면 안 되고 상대적으로 둬야 됩니다. 종목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그죠? 누군가는 다리 찢기가 쭉 여기까지 쭉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덜 찢어지는 사람이 있듯이 내
내가 가능한 가동 범위,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다 다르다. 유연성에 따라 가동 범위는 달라진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유연성 안에서 최대 가동 범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여기에 내가 가진 유연성 플러스 내가 텐션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가동 범위로 또 제한을 해보는 거죠. 거기서 가동 범위를 최대 가동 범위로 하는 거 정의를 내리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최대 가동 범위를 써. 근데 그 최대 가동 범위가 본연에 타고난 대로 원래 찢어져야 될 그 관절 가동 범위가 아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유연성과 현재 테크닉 안에서 유효하게 장력을 걸 수 있는 유효한 이 가동 범위가 나의 최대 가동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76cm에 74kg에 체지방 14%, 34살, 헬스 경력 8년의 남자입니다. 근육량 증가를 원해요. 체지방 12에서 16% 사이에서 벌크업과 다이어트를 무한 반복하면 되는 건가요? 운동은 주 5에서 6회, 웨이트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유산은 거의 안 하고 단백질은 체중의 200g 정도 챙겨 먹습니다. 평소 잘 때 Q&A를 자전거처럼 들고 잠에 들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일단 뭐 무한 반복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사실 뭐 비슷한데, 근데 벌크업을 그냥 막 나쁜 말로 무지성으로 이렇게 막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계속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계속 다이어트. 근데 다이어트라는 게 결국엔 식단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가 통제되는 식단을 구성을 해서 좀 늘렸다가 또는 줄였다가 나의 호르몬이나 소화체계에 이상이 끼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운동해 나가시면 됩니다. 근육량을 더 늘리고 싶다 하셨잖아요. 네, 근육량 증가를 원하셨다면 특히나 너무 체지방률이 높은 상태에서는 불리해지기 때문에 체지방 12% 정도 근처에서 벌크업 다이어트 무한 반복이 아닌 일정한 나의 몸 상태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좋아지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저는 생각보다 많이 먹어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먹어야 돼요. 체중의 2.5배 가까이도 드셔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저도 적게 먹어도 괜찮은데 하면서 먹었을 때랑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먹었을 때랑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좀 추가적으로 더 많이 먹었을 때가 몸이 더 빠르게 좋아졌던 경험적인 게 있고, 요새도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하다는 리서치가 좀 더 눈에 들어와요. 탄수화물 섭취가 더 중요하다 했었는데 오히려 저탄수화물 섭취하면서, 너무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말고요, 저탄수화물 섭취하면서 적절하게 단백질은 좀 많이 먹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리서치 상으로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백질 많이 섭취하셔야 되니까 고단백 식단 고독한 계란 귀리볶음밥 레킹닷컴 많이 드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현재 가슴 등 하체 전면, 어깨팔, 그리고 휴식, 가슴, 하체 후면, 등, 다시 휴식, 이렇게 루틴을 잡고 하는데 등, 어깨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루틴을 수정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등, 어깨가 다른 부위에 비해서 조금 아쉽다 하시는 거죠. 자, 그럼 확실히 이제 등, 어깨가 빈도에서도 문제고 배치도 조금 아쉽죠. 이건 테트리스, 그러니까 순서를 거의 이렇게 복잡하게 제가 이제 바로 바꿔줄 수는 없고, 일단은 어깨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어깨를 2번을 주 2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언제 하는지는 이제 뭐 지금 바로 결정할 거 아니지만, 그래서 어깨를 어쨌든 한 번 더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등도 등하고 휴식하고 바로 또 등이란 말이야. 회복할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너무 또 길게 회복한 다음에 등 텀이 너무 길어. 중간에, 그죠? 중간에 너무 텀 길고 또 너무 바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요 스플릿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등을 가슴, 어깨 하시고 하체 전면한 다음에 등 하시고 등이랑 팔 하시고 이제 휴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어깨하고 가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등하고, 그 다음에 하체 후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주 2회씩을 비슷한 텀을 두고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주십시오. 그거는 뭐 이제 하기 나름이니까 제가 뭐 당장 이렇게 하세요 바로 제안을 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어깨랑 등을 비슷한 텀을 두고 잘 균형적으로 배치해라. 너무 텀이 길어지거나 빈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아시겠죠? 형님은 패션템들 고르실 때 기준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가성비 측면이라든지 오버핏 중에서도 이런 기준으로 고른다든지 이런 거야. 저는 딱 기준이 핏 위주로 보는데 오버핏이냐 뭐냐 이런 게 아니라 어깨선이 일단은 충분하게 넓어야 되고, 그러면서 기장이 너무 길지 않고 적당하게 크롭 됐다 싶을 정도로 조금 짧아야 돼요. 상의 기준. 그래야 제 체형에 잘 맞더라고. 저는 어깨보다 삼두가 더 바깥으로 튀어나온 듯한 이 실루엣이에요. 그래서 어깨선에 상의를 맞추면 이렇게 드랍 숄더가
정도도 아니야. 이상해져요. 그냥 되게 웃겨요, 핏 자체가. 그래서 무조건 어깨선을 내 어깨 뼈에 맞추지 않고 삼두 라인에 맞춥니다. 그러면 몸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들께도 드리는 팁입니다. 삼두 바깥 라인이 많이 안 튀어나온 분들은 어깨선에 맞추시면 됩니다. 직각 어깨라고도 하죠. 직각 어깨, 그냥 라인이 그냥 뚝 떨어져. 어깨에서 이렇게 뚝 떨어져. 그러면 이제 그렇게 편하시게 하면 되는데, 저는 삼두가 너무 바깥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팔 라인 때문에. 그래서 어깨 뼈에 맞추면 삼각근 불룩 튀어나온 상태에서 삼각근 밑에 또 삼두가 튀어나와 있는데, 그러면 내 삼각근이 삼두에 묻혀서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핏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따집니다. 하의 같은 경우는 그냥 맞으면 감사하죠. 따지는 거 없어요. 그냥 잘 맞으면 감사하게 입습니다. 근데 몇 개 사봤는데 결국에는 손이 안 가더라고. 이제 버뮤다는 저랑 진짜 안 맞아요. 있긴 해요. 근데 뭐 나이도 나이고 안 어울리는 나이도 되고 손이 잘 안 가더라고. 그리고 버뮤다 자체가 키가 좀 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어울린다. 그래서 핏을 또 기장이 짧은 거 좋아합니다. 상의는 무조건 완전 기장이 짧거나 완전 길거나 좀 극단 쪽으로 추구해서 제 체형적인 단점을 좀 커버할 수 있는 핏을 좀 많이 입는다. 그거는 가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핏이 마음에 들면 눈 뒤집어져가지고 막 산 적도 있어요.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 잘 입고 있긴 한데 좀 후회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소비라는 게 한번 그렇게 그 나쁜 말이지만 병신 비용을 지불을 몇 번 해봐야지 자기 소비 패턴에 대한 객관화가 되면서 고쳐집니다. 저 이제 고쳤고, 진작에 고쳤고, 저렴한 제품 중에서 그러한 핏을 내는 것들을 이제 요새 많이 찾고 있어요. 근데 진짜 슬프게도 저렴할수록 그 핏을 못 내더라고. 비쌀수록 그 핏을 내요. 제가 좋아하는 핏이 다 비싸. 다 비싼 브랜드에서 잘 만들어요. 준지나 뭐 발렌시아가 이런 그런 핏을 많이 내. 그래서 중저가 제품 중에서 그러한 유사한 라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요새 좋아하고, 또 취향이 좀 바뀌어서 발렌시아가 요새 눈에 안 가가지고, 그것도 뭐 벌써 작년 얘기고, 올해부터는 좀 취향이 많이 바뀌어서 이상하게 마흔 됐다고 바뀐 건 아니에요. 내가 마흔 됐으니까 바꿔야지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데 손이 잘 안 가고 눈이 안 가고 이런 쪽으로 자꾸 옮겨간다라고 느껴지는 게, 요새는 좀 테일러링이 유행이어서인지 몰라도 좀 더 남자다운 마초적인 실루엣을 내는 그런 테일러 제품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시로 제가 그 브랜드 사겠다 좋아한다가 아니라 예시로 런웨이로 제가 패션 쪽 많이 이렇게 참고할 때 런웨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요새 최근에 슈가 마음에 들었던 건 생로랑은 항상 좋았고, 이번에 돌체앤가바나가 진짜 너무 괜찮았어요. 전체적으로 다 저 그 컬렉션 자체 다 멋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돌체앤가바나 27SS 한번 봐보시면 멋집니다. 그리고 아미리도 27SS 괜찮았었어요. 근데 돌체앤가바나가 진짜 미쳤어.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때문인지 몰라도 좀 중후한 그런 분위기를 좀 내는 옷들이 요새 좀 자꾸 예뻐 보이더라고요. 다시 롤 얘기가 나왔습니다. 롤 최애 챔프가 뭔가요? 모스트. 근데 저는 저기 증바람밖에 안 해가지고 랜덤이다 보니까 뭐 모스트를 할 건 없는데, 그래서 이거 뜨면 웬만하면 한다 싶은 몇 가지가 있어요. 플레이어블 모스크 최애랑 그냥 챔프 자체가 좋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게요. 내가 플레이하기 되게 재밌고 즐거운 그런 챔프는 처음에 롤을 시작하게 만든 베인 충입니다. 제가 옛날에 더블리프트 보고서 베인 충이 됐어요. 그리고 챔프 자체가 그냥 되게 멋있다. 전 모데카이죠. 모데카이죠. 이름부터 간지나죠. 생김새도 그죠? 중갑에 묵직한 그 몰락발이라고 하는 웨이스 큰 거 들고 뚝배기를 깨는 그런 스타일이죠. 근데 반대로 또 마법 피해긴 한데, 약간 그 반지의 제왕의 사우론 느낌도 나고, 절대적인 약간 악한 캐릭터 안 좋아하는데 그냥 좀 멋있는 캐릭터 같아요. 요새는 진 좋아합니다. 진 플레이어블로 진 재밌어요. 증바람에서도 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을 최애 챔프로 많이 꼽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목소리가 되게 섹시하다고. 표영재 성우분이신데 목소리 평가가 아주 좋아요. 팬들도 진 목소리 때문에 좋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싫어하는데 컨셉은 싫어요. 그 사이코패스 살인광이거든요. 저는 그런 컨셉은 싫어하긴 하는데, 그냥 챔프 킬셋이랑 이런 거가 그냥 특이하고 재밌어서 플레이어블로는 진 재밌고, 그리고 룰루 좋아합니다. 귀여워요. 룰루 챔프 자체가 되게 귀여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벌써 다이어트가 너무 힘든데 승현님은 식욕 돌 때 어떻게 견디시나요? 아주 이제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그냥 참는 거죠. 그리고 다행인 건 저는 사실 그렇게 식욕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게 높진 않아요. 괴로울 정도로 막 식욕 때문에 막 괴롭고 막 이런 적은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컨디셔닝이나 다이어트에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거고, 그러면서도 또 가끔은 먹고 싶다 하면서 못 참고 이제 먹을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대응을 또 잘해요. 일단 잘 참고 잘 견디고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다. 일단 스트레스를 안 받죠, 그걸로. 그러고 이걸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의 특징이 사실 먹고 나서 더 스트레스 받아요. 결국엔 못 참고 먹어요. 그걸로 더 스트레스 크게 받는 거야. 그게 문제인데, 그걸로도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야. 대응을 잘 하니까 또 어쩌다가 실수로 하든 뭐 아니면 뭐 정말 못 참았든 불가항력으로 내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나 초과적인 칼로리를 섭취를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대응을, 다음 날이 됐든 뭐가 됐든 대응이 그거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고 스트레스도 안 받는, 그게 이제 너의 뭐 비법까지는 아니고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견디는 거는 식욕 들 때 참는 노하우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이게 유전자예요. 다 유전자고, 못 참고 다 유전자고, 호르몬 때문입니다. 호르몬이 마치 가 있으면 이거 못 참아. 인간은 호르몬의 그 지배를 받습니다. 절대 호르몬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르몬을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못 참게 쓰시면. 또는 못 참는 유전적 성질을 갖고 계신 거니까 그거를 유전적으로, 후천적으로 유전자가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성질이. 그래서 내가 잘 참는 삶을 살면 그렇게 바뀝니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그럼 엄청난 노력과 인내와 고통도 따르겠죠.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근데 이거 너무 뭐 답 없는 조언이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래도 실천하기 좋은 조언을 제가 드리자면요, 결국엔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해서 뭘 원하는지, 내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얻고자 하는 게 뭔지를 확실하게 하고, 그걸로 인한 성취감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왜 하려고 그래 지금? 건강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실패할 확률이 높죠. 단순 막연한 건강을 위해서는 다이어트 100% 실패합니다. 나 비만 남아서 의사가 건강하게 살려면 살 빼세요. 못 빼요, 그분은. 근데 어떤 사람들이 빼냐? 그냥 그 살을 무조건 뺄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 왜? 목숨이 위태로워져서. 목숨에 치명적인 지장을 줄 만큼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겨. 그러면 그래도 조금 확률이 높아져요, 뺄 수 있는. 왜냐면 안 빼면 죽는데? 행복이 없어지는데? 행복이고 자시고? 그러면 되죠. 그 정도로 뭔가 확실한 계기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지만. 그래서 뭐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그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그러면 대회 나가서 얻을 이런 뭐 개인적인 성취감이나 만족감이나 아니면 커리어적인 것들, 그 커리어는 나중에 저에게 잠정적인 재산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참습니다. 참아집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거를 실패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치욕적인 것들이 저는 더 두려워요. 이거를 먹고 막 이거가 아니야. 난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이것 때문에 망치면, 이 대회나 다이어트를 망치면 뒤에 돌아올 것들이 더 나는 두려워.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참게 돼요. 성공하고. 그러니까 어떠한 목표나 그걸로 인한 성취가 됐든 아니면 불이익이 됐든 무언가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별하면 살 빠지고 뭐 몸 좋아진다 이야기가 나오는, 이별로이드 얘기가 나오는 게 뭔가 확실한 계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여자분들이고 남자분들이고 다 다이어트 가장 쉽게 성공할 때가 언제예요?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웨딩 사진 찍거나 뭐 웨딩 드레스 입고 해야 돼. 몇 킬로 빼야 돼. 무조건 다 빼요. 그러면 웬만하면. 어쨌든 그런 확실한 목표와 계기, 성취감, 아니면 불이익들,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자동으로 참아진다. 그냥 막연하게는 사람은 호르몬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못 참는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Q&A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돌아올게요.